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노후 시리즈 7편. 개인연금 1,500만원 넘으면 세금 폭탄 맞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개인연금 1,500만원. 1,5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 사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소득을 버는 사람이죠. 그런데 분리과세 16.5%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번하고 2번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내봐야 16.5% 상한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 폭탄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120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이에요? 1200만원에 익숙하실 텐데 작년까지 1200만원이었습니다. 24년부터는 1500만원. 그렇습니다. 300만원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나중에는 금액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타게 될 것이니까요. 세금 얼마나 내게 될까요? 세금을 낼 때 운용해서 수익이 난 부분하고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인데요. 얼마나 내는지는 케이스별로 살펴봐야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번 영상에서 봤던 케이스 세 번째 것 보시면 이제 5년 내고 12년 받는 케이스에서 처음 6년간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세액공제 받지 않았던 원금만큼은 먼저 인출이 되는데 그때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세금을 내게 되는지는 언제 내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을 다 찾아 쓰고 이제 세금을 내는 금액을 받게 되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네. 케이스별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종합소득세 말만 들어도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하냐? 라고 또 물으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 과세를 할 때는 소득공제액이 있습니다. 그 소득액 전체에 대해서 종합소득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액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하고 그 과세 대상 소득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 종합소득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종합소득 과세 세율이 6.6%부터 시작을 한대요. 근데 16.5%니까 보더라도 숫자가 작잖아요. 숫자가 이쪽이 훨씬 크니까 일단은 6.6에서는 뭐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가 더 작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조세신문에서 정승조 세무사님이 알려줬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열심히 찾았는데 이분이 저에게 답을 줬습니다. 링크를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길 텐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종합소득이 뭔지 아시나요? 일단은 이거는 제가 몰라서 넣어봤습니다. 종합소득이라는 거는 여기를 보시면 돼 있는데 5월에 뭐 신고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종합소득에 종류가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여기 연금이 있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 6가지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직장인들은 이제 근로소득세만 내면 되는데 직장인이라도 이자나 배당, 뭐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많다라면은 종합소득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에 사근 연기. 앞 글자만 따서 외우라고 세무사 친구가 얘기해 주더군요. 입에 사근 연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거는 상당히 이제 상식이기 때문에 입에 사근 연기 이 정도는 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연금이 들어갑니다. 연금, 기타. 그럼 종합소득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한번 다시 겁먹지 말고 살펴보시죠. 종합소득세. 그래서 얼마나 되는데 이 표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표를 지금 보면은 이제 아무 해독이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죠? 이제 분리과세를 해서 16.5%다 이런 건 알겠고 종합소득 과세를 하면은 뭐 이런 숫자를 곱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대체 이 숫자는 무엇이며 연금소득 금액은 요게 무슨 숫자이며 여기 있는 색칠은 무엇일까? 와 너무 난해하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사적연금 수령액이 1,60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인 경우 세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과세는 1,600만원에서 650만원의 소득공제를 뺍니다. 그러면 이걸 빼서 6.6%, 16.5%, 26.4%, 38.5% 이건 종합소득과세 그 세율인데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종합소득과세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를 계산한 거고요. 분리과세는 소득 공제 없이 그대로 1,600만 원에 16.5%를 곱해서 264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게 표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3만 원, 157만 원, 251만 원, 366만 원. 이 숫자를 좀 살짝 봐주세요. 이 숫자 살짝 봐주시면 표에 첫째 줄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 연금액이 1,600만 원이면은 650만 원 공제하고 연금 소득 금액은 950만 원인데 여기다가 6.6%, 16.5%, 26.4%, 38.5% 곱한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16.5% 과세라면은 264만 원인데 이게 251만 원보다 크죠. 157만 원보다 크죠. 63만 원보다도 크죠. 그러니까 색칠은 어떤 의미냐면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를 색칠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1,400만 원, 5천만 원, 8,800만 원은 무슨 숫자냐? 라는 것은 바로 나의 종합소득이 1,400만 원을 넘으면 6.6%, 5천만 원을 넘으면 16.5%, 8,800만 원을 넘으면 26.4%를 곱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38.5%를 곱한다. 그 위에도 단계가 있겠지만은 이 표에서는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종합소득 과세 과표가 1억 5천이 넘어갔고 그 다음 구간으로 가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아니면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는 색칠한 부분입니다. 색칠한 부분인데 일단 종합소득 적용 세율이 16.5% 이하인 경우 16.5% 이하인 경우 전부 다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보다 훨씬 낮다. 그러니까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를 그냥 하세요. 분리과세 신청 괜히 하시면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얼마나 더 많이 내나요? 뭐 100만원, 200만원 뭐 그만큼 더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적용 세율이 26.4% 이하이면서 사적연금이 1,700만원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26.4% 이하이면서 1,700만원 이하인 경우 이 두 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칸의 경우에도 약간 종합과세가 유리한데 이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한 1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외우기 귀찮다라면은 생략하시고 종합소득세 적용 세율이 16.5% 이하인 경우에는 당연히 종합과세가 유리하겠구나. 왜냐면은 연금소득 공제가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일단은 제일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어, 이 금액하고 요 퍼센트하고 곱해서 이제 이런 값들이 나온다는 거. 1,600만 원 연금을 받더라도 세금을 계산할 때 곱해지는 값은 950만 원이라는 거. 이걸 아시면은 1,600만 원 전체의 16.5%를 곱한 것보다는 650만 원을 뺀 다음에 16.5%를 곱한 게 당연히 작겠죠? 이런 생각을 하시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도 이 표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이해가 안 돼서 세무사 친구한테 한번 설명을 듣고 종합소득이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그 과표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들은 다음에야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더 이상 쉽게 설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표가 무엇인지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 과세 표준, 그러니까 여기 이 금액, 그 세율을 곱하게 되는 금액이 과표라고 부릅니다. 맞나요? 아니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다른 소득이 무엇인가요? 종합소득 세율이 무언가요?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2배 사근 연기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2배 사근 연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배당,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런데 종합과세 세율이 이제 과표에 따라서 이렇게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종합소득 이 은퇴 후에 5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은 뭐 종합소득 과세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이 저는 많아요. 8,800만 원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분리과세를 하는 게 대체로 유리합니다. 1,500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인가요? 개인연금 소득이 많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 말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세율이 최대 16.5%인데 과세 대상 수령액 전체에 부과됩니다. 요약이 좀 어렵네. 요약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최대 16.5%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은 뭐 30%나 20%의 세금을 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조금 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유리한지 계산을 해봐야 되는 점이 좀 아쉽지만 아까 대체로 계산해 보셨을 때 내 종합소득이 5천만 원이 안 넘는다 라고 한다면 그냥 종합소득 과세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연금의 세금, 납입액에서 이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1,500만 원이니 뭐 종합소득이니 하는 경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에서 전부 다 빠집니다. 전부 다 이거는 예외입니다. 예외. 그러니까 600만 원 넘겨서 입금하셔도 문제 안 생깁니다. 이거는 전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원금은 찾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은 세액공제 최대 16.5%를 받았던 납입액 그리고 운용수익인데요.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았고 계속 세금 이연이 되면서 수익액이 계속 굴러가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원금에 대해서만 16.5%를 다시 세금으로 내세요. 손해인가요? 손해 아닙니다. 그냥 뭐 오히려 그 과세 이연 효과를 받았으니까 이익이죠. 그다음에 운영 수익도
이건 약간 애매한데 15.4%하고 16.5%라고 한다면은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앞서 계산했던 그 케이스 2에서 보셨듯이 1년에 0.6%포인트 정도씩 이제 전체적으로 계좌 이용을 할 때 이익을 본다고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1%는 이제 0.6% 곱하기 2를 하면 이제 1보다 큽니다. 이게 1.2%니까요. 그 연금 펀드에서 2년 정도 이상을 운용했다면 그리고 수익이 났다면 뭐 상당히 1.2% 이상 수익이 났으니까 이 차이가 이제 1% 남짓이잖아요. 1.1%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손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세금 폭탄입니까? 아닙니다. 계산은 해봐야 되지만 종합소득 5천만 원 아래에서는 종합과세 하면 그냥 세금을 적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괜히 분리과세 신청을 할 이유가 없겠죠. 내 종합소득이 5천만 원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 이거 할 때는 내가 초과로 넣었던 원금,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넣고 원금 다시 찾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한번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최대 세율이 16.5%로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손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을 때 혹은 여기 5천만 원 5천만 원 이하 구간일 때 이때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얘기하는데 연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종합소득을 과세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연금소득이 종합소득 안에 들어가서 그런가 보다 라고 단순히 생각하시고 5천만 원은 내 종합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면은 뭐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겠네. 그냥 조금 더 낼 수는 있겠지만 뭐 그게 큰 페널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배 사근 연기 이거는 상식 수준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2배 사근 연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어라 건보료 문제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보험료 어떻게 되나요? 연금 많이 받으면 건보료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종합소득 내면 건보료 폭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그런데 일단 한 줄로 설명드리면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는 우리는 절대 건보료 피부양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제 피부양자가 못 된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라는 얘기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된다. 폭탄을 맞는다. 그런 거하고 개인연금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들린 상태에서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댓글이나 다시 문의를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화에서 또 만나요. To be continued. 다음화에서는 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건보료 폭탄 맞나요? 라는 의문을 타파해드리겠습니다. 팩트 체크해드리고 이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